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긍정 학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신념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긍정 학원을 많이 활용하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긍정 학원들을 매일매일 날마다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 왜 당신의 그 긍정 학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오늘 또 알게 되시면 긍정 학원을 보다 나에게 맞게 잘 만들어서 또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텍스트를 몇 장을 만들었는데 이 텍스트를 보면서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해요. 당신이 지금까지 자기 확언을 했다면 이제는 그 확언을 풀어주고 놓아줄 시간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을 넘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확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도 안 하겠죠. 나는 여자다, 나는 여자다, 이런 거 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라면 나는 여자다, 난 여자다, 난 여자인 걸 내가 믿어야 돼, 이런 확언을 아무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자,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확언을 만들어서 그것을 외치고 또 막 100번 써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내 것이라고 알아지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고 모든 그것이 느낌으로 나에게 딱 저장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 학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원을 놓아주고 풀어주세요. 믿는 것을 넘어서 아는 것으로까지 가는 것. 자, 아는 것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자꾸 주장하고 외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주장하면 할수록 지금 나는 아니야, 지금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네, 또 반대의 신념을 나에게 주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끌어당김의 법칙.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바로 그 끌어당김의 법칙의 일부분이죠. 자,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주는 당신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 당신이 하는 자기 확언이 실현되게 하는 모든 방법을 알고 있다. 자, 내가 너무 애쓰면서 나 이거를 이런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것은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선에서 제한하는 거예요. 예, 내가 경험한 것, 나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뭐 내가 해본 거,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구경해 본 거, 뭐 이런 거가 아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믿는 거에서 아는 것의 단계로 완전히 내 것이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는 이제 그냥 그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게 되면 정말 그것에 합당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사이즈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이 되실 거예요. 자, 이거는 아주 작은 것들부터 여러분이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성공의 경험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 보시면은 알게 되십니다. 나는 받을 가치가 없다는 이런 신념. 자, 이런 신념을 누가 갖고 있겠어?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안에 이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나는 받을 가치가 없다. 이런 신념이요. 어, 이런 신념이 여러분의 무의식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학원을 쓰고 또 쓰고 외치고 외쳐도 이 나는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신념이 그런 것들을 다 잡아먹어 버려요. 압도해 버리는 그런 신념입니다. 자, 나는 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이 너무 근사하고 멋있는 옷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보고서 에이, 저런 옷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내가 저런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저거 굉장히 비쌀 텐데. 내가 저거 옷을 입는다고 어울리기나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차가 있어요. 근데, 내 생에 뭐 저런 차는 나한테 오지 않을 거야. 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는 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 아이덴티티로부터 나오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무의식 안에 나는 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뭐 음,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그 가치 없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념들을 이제 다 기록하시고 알아내시고 캐내셔서 네, 그 신념을 바꾸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그것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정말 원하는 것들에 대한 그 확언문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박힌 믿음과 낡은 신념. 자, 이 뿌리 박힌 믿음과 낡은 신념. 이거를 본인은 너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신념이라는 것도 또 이것이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이 좀 깨어서 자꾸자꾸 발견해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했던 나는 뭐 가치 없다. 나는 그런 것을 받을만 하지 못하다. 이런 것도 되지만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도덕과 윤리 안에 이렇게 꼭 붙잡혀 있는 신념들, 이런 것들 안에서도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신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여기 나의 삶에 맞지 않는 부모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그 옛날 고생하면서 살아오신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신념을 지금 현재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신념으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돈이란 벌기 힘든 거야.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이런 말을 계속했던 부모님이 계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신념은 암암리에 나의 무의식에 저장이 되고 나도 어느 순간 내가 벌어온 돈을 헤프게 막 쓰고 있는 내 자식을 볼 때 이런 마음이 훅 올라오는 거죠. 저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일해서 이렇게 살아가셨었거든요. 그런데, 가게를 했다 보니까 저희 집은 돈이 늘 많이 있었어요. 많다라기보다 그 가게에 늘 돈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가는 거니까. 뭐, 그 정도 있는 거죠. 그 가게의 사이즈만큼. 그래서 돈이 없다라는 생각을 잘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벌면 되는 거야. 뭐 세상에 돈은 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들어와. 이런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신념이에요. 근데 필요한 돈이 필요할 때 들어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열심히 벌지 않았어요, 그동안. 필요할 때 들어올 건데 뭐 열심히 벌어서 뭐예요? 필요할 때 또 올 건데 이렇게 이 세상이 제 은행 통장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좋은 신념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열심히 벌고 있는데 열심히 이제 돈을 벌고 용돈을 주고 이러는데 우리 아들이 뭐 그거를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럴 때 뭐라고 하냐고요? 너는 참 좋겠다.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풍요롭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야, 돈이란 벌기가 힘든 거야. 응, 땅 파봐. 응, 돈 나오냐? 이렇게. 땅 파면 돈 나오죠. 땅을 왜 파겠어요? 그죠? 땅을 파는 일을 해도 돈이 벌고, 그 다음에 땅을 파다가 또, 돈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땅을 왜 파겠어요? 자, 돈이 나오는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겠죠. 돈이 나오는 일은 그러면 뭐냐 하면은, 나에게도 이롭고, 세상에도 이롭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그게 다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돈을 번다는 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예,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오늘은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의식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신념. 조금 전에 그런 거잖아요.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뭐 이런 신념들.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말들, 야, 네가 짓게 뭘 하겠어. 네가 그래가지고 밥벌이나 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자란 그런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부모님의 말이 지금 나의 삶에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좋지 않은 신념이라는 것을 의식했다면 이제는 희망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의식을 했다면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어요. 삶의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당신 자신과 가족들의 신념 체계를 살펴보라.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지,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런 거 다 적는 거예요. 내가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성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지? 그걸 다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 보면은, 자, 그것들이 서로 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또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듣고 말했던 신념들을 모조리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는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아이고 우리 최고딸 최고딸 해가지고 노래도 불러줬어요. 이 세상에 은미 없으면 무슨 재미로 이런 노래예요. 여러분도 그런 노래 어렸을 때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노래를 막 불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뭐 똘똘하고 막 얼굴이 예쁘고 똘똘하고 막 공부 잘하고 막 그런 학생은 아니었지만 늘 그 아버지의 말이 제 무의식에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도 아 내가 최고딸이지 내가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또 하고 하는 게 저의 어떤 그 성품과 기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좋은 것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걸 이렇게 쓰다 보면은 여러분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계절이 바뀌면 우리가 옷을 갈아입죠. 여름에 입던 옷을 겨울에 계속 입고 다닌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념은 그 어린 시절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했을 때 나의 양육자가 나에게 심어준 신념을 어른이 돼서 내가 누구를 돌보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잘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 어린아이 같은 신념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계절이 바뀌셨다면 이제 이 인생의 계절이 바뀐 거에 맞는 그런 신념을 새롭게 창조해서 살아가시면 되세요. 당신과 가족의 삶을 제약하고 있는 신념, 현재를 만든 신념을 모조리 찾아내라. 그것이 당신 가족의 화건이었음을 깨달아라. 참 비극적이죠. 그걸 모른다고요. 몰라요. 그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비극적인 방해하는 것을 마치 신념처럼 그걸 굳건히 붙잡고 그것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 희망을 찾아서 이제 정말 원하는 신념들을 만드세요. 부정적인 신념을 긍정적인 신념으로 바꾸고 또 부정적인 자기 확언에 횡포해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라. 자, 이것은 인식할 때만, 내가 그렇게 인식할 때만 바꿀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나쁜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해도, 예, 얘기가 안 들어가요. 그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면 뭐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가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족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가족은 함께해야 한다. 뭐, 가족이 왜 이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족이 함께하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 뭐든지 함께해야 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도 힘들고 굉장히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이렇게 돼요. 가족이 이제 뭐든지 이렇게 막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함께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 건강한 가족은 모이기도 하고 또 이게 흩어져서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성장을 이루고 또 서로 간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모이고 흩어지기가 자유로운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죠. 가족은 무엇이든지 꼭 같이 해야 한다. 뭐 이런 신념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나요? 네, 그렇다면 그 신념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또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지
또 뭐 좋을 수도 있죠. 그 신념 덕분에. 그래서 좋은 신념, 나쁜 신념이 있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지금 도움이 되는지 또는 지금 좀 힘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족하고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열리는 그런 신념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생각과 마음, 말이 진실을 말하는 만큼 당신의 삶은 더욱 단순하고 쉬워질 것이다. 제 말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해야 하는 것을 말해요. 아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약간의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만 그렇습니다. 처음에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삶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것이 쉬워지고 그리고 통제할 수 있게 돼요.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영역들이 많아져요. 물론 삶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통제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이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선택하고 또 거기에서 또 원하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삶 자체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네, 쉽고 단순해집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밖으로 표현되는 행동, 말, 이런 것들을 진실되게 정말 원하는 것들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갈 때 가능해지실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들은 지금부터 즉시 멈추고 원하는 것들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진정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라. 당신은 그것을 받고 누리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실 겁니다. 언제나 언제나 기적을, 네, 창조하세요. 여러분이 기적을 창조하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언제나 기적을 창조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즉시 감사와 사랑을 느끼시고 그리고 진정 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힘들다, 어렵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힘든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음적으로 어려워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또 그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자, 좋은 삶을 창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마음성장학교 유튜브에서 더 많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방학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많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자, 좋아요, 구독, 공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